고양이는 감정이 없잖아요. 혹시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매일 반복되는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고양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사실 보호자 대부분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고양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영양제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데 여러분 고양이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비밀도 있다는 걸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왜냐면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여러분과 고양이의 삶 전체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고양이의 마음을 모르게 상처 주는 그 일상 속 실수들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봅시다. 사람이 집에 들어설 때 고양이는 은근슬쩍 현관 근처에 와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조용한 안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리면 그 짧은 순간이 고양이에겐 당신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고양이도 우리처럼 관계에서 일관성과 애정을 원해요. 특히 하루 종일 혼자 있었다면 집사의 한마디 인사나 손길이 큰 안정감을 줘요. 예를 들어 현관 들어서며 가볍게 잘 있었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하루는 달라져요. 가끔은 이게 귀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번 3초라도 인사를 건네보세요. 습관처럼 짧게라도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죠. 그 눈빛, 어느새 나랑 놀아줄 거야?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고양이에게 사냥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자 정체성이죠. 레이저 포인터로 신나게 뛰게만 하고 끝내버리면 고양이 입장에선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뛴 거지? 하는 허탈함이 밀려와요. 사냥에는 과정과 마무리가 중요해요. 먹잇감 없이 끝나는 놀이가 반복되면 고양이는 좌절감을 느끼고 심하면 스트레스까지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 레이저로 놀아줬다면 마지막엔 장난감 쥐나 공 같은 실제 포획물을 내밀어 주세요. 그렇게 내가 잡았다는 성취감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을 마치고 성과 없이 혼나는 느낌과 비슷하죠. 반복되면 의욕이 사라져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놀이가 끝났을 땐 잡은 보상이 있어야 그 시간도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거든요. 고양이한테 쓰담쓰담은 그냥 스킨십이 아니에요. 그건 신뢰의 언어예요. 그런데 귀나 배, 꼬리 쪽처럼 예민한 부위를 무심코 만지면 갑자기 도망치거나 심지어 물 수도 있어요. 내 공간을 침범당했다는 반응이죠. 모든 고양이가 똑같이 등을 좋아하고 배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고양이마다 달라요. 어떤 고양이는 턱 밑을 좋아하고 어떤 고양이는 머리 위만 허락해요. 관찰이 필요해요. 어떤 부위에서 꾹꾹이를 하거나 골골송이 시작되면 거기가 바로 그 아이만의 포인트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누가 목덜미를 만지면 깜짝 놀라듯이 고양이도 준비 없이 손이 오면 놀라요. 그러니 억지로 만지지 말고 고양이가 머리를 갖다 대는 방향, 그 움직임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슬슬 고양이가 몸을 기댈지도 몰라요. 고양이에게도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소파 밑, 창가 햇살자리, 옷장 위. 이런 곳들은 단순히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 그들만의 성역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에 손을 넣거나 불쑥 끌어내면 고양이는 공격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왜 숨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회피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에요. 낯선 손님이 왔거나 새로운 소리가 들렸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요. 이때는 그냥 지켜봐주는 게 최고의 배려예요. 혹시라도 걱정된다면 간식 하나를 문 근처에 두고 말없이 기다려보세요. 그 신호는 괜찮아, 널 존중해 라는 말보다 더 진하게 전해져요. 고양이는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런 따뜻한 순간들이 쌓이면 다음엔 스스로 품 안으로 들어올지도 몰라요. 누군가 말썽을 부렸을 때 바로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고양이에겐 이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내가 이걸 해서 혼났구나가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무서워졌어 라고만 느껴요. 예를 들어 싱크대에 올라갔다고 손바닥으로 툭 치면요. 다음부턴 싱크대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피하게 돼요. 이건 훈육이 아니라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은 싱크대에 올라가면 재미없다는 걸 반복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루미늄 포일을 깔아두면 발 및 촉감 때문에 스스로 싫어하게 되죠.
사람도 비슷해요. 혼날까봐 행동을 멈추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대신 왜 그런지 이해하고 바꾸게 될 때 진짜 변화가 생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혼내지 않고 환경을 조절하면 어느새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고양이 귀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요. 우리가 볼륨 3에서 듣는 음악도 고양이에겐 거의 콘서트 수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쾅 닫히거나 TV에서 싸움 장면이 나오면 그건 고양이에겐 거의 폭풍 같은 충격이에요. 가끔 전화하면서 웃거나 말다툼할 때 고양이가 슬며시 자리를 뜨는 걸 본 적 있나요? 그건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조용한 분위기에서만 편히 쉴 수 있다는 게 고양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청소기 돌릴 땐 미리 문 닫아주고 음악은 낮은 음량으로 조절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녁에 와인 한 잔 마시며 클래식이나 재즈를 틀어보세요. 고양이도 곁에 조용히 다가와 옆에 눕는 걸 느낄 거예요. 결국 조용한 공간은 고양이에게 여긴 내 집이야 라고 말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고양이는 말을 못할 뿐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어요. 영! 한 번이 그냥 귀여운 소리가 아니라 배고파요. 심심해요. 나 여기 있어요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매번 흘려 들으면 고양이는 점점 입을 닫게 돼요. 예를 들어 장난감을 입에 물고 와서 앞에 내려놓는 행동을 본 적 있나요? 그건 같이 놀자는 초대장이에요. 만약 그걸 몇 번이고 외면하면 고양이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냥 가구 밑에 들어가거나 하루 종일 자게 되죠. 이건 외로움의 표현이에요. 답은 간단해요. 5분이라도 시간 내서 응답해주세요. 장난감을 던져주거나 오구, 잘했네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소통이 곧 고양이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어요. 우리 고양이는 낯가림이 심해요 라는 말 많이 들었죠? 사실 그건 그냥 조심스러운 성격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낯선 사람에게 억지로 안기게 하거나 다른 동물과 친해지라고 밀어붙이면 고양이는 그 순간부터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특히 가족 모임이나 손님이 오는 날 고양이를 안고 얘 진짜 얌전해요? 만져보세요? 하고 소개하는 순간 고양이 속에선 비상벨이 울려요. 그 결과 침대 밑으로 숨고 이틀 동안 안 나오는 일이 생기죠. 이런 스트레스는 소화불량이나 탈모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진짜예요. 고양이에게도 사적인 공간과 속도가 필요해요. 낯선 이가 왔을 땐 그저 조용히 지켜보게 두세요. 그러다 마음이 열리면 스스로 다가와 냄새를 맡고 꼬리로 살짝 인사를 건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양이 쪽에서 먼저 다가올지도 모르죠. 고양이 코는 거의 탐지견 수준이에요, 진짜로요. 우리가 좋다고 쓰는 방향제, 세제, 향기 나는 모래. 고양이에겐 전부 악취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페로몬으로 의사소통하는 고양이에게 향이 강하면 그들의 언어 자체를 지우는 셈이죠. 예를 들면 라벤더 향 나는 고양이 모래로 바꾼 뒤 갑자기 화장실 실수를 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었어요. 고양이 입장에선 이건 내 화장실이 아니야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향 제품 혹은 고양이용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청소할 땐 레몬향, 암모니아 향 제품보다는 순한 식초 물티슈나 중성세제가 좋아요. 특히 이불, 쿠션, 장난감 같은 곳은 본인의 채취가 남아야 고양이가 편하게 느껴요. 그렇게 해야 이 집이 내 공간이야 라는 안도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로 고양이를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됐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대예요. 고양이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곁에 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사소한 습관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여러분 고양이의 수명을 몇 년이나 늘려줄 수도 있거든요. 자, 준비됐죠? 지금부터는 고양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진짜 습관들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모래상자를 청소하기, 매일 모래상자를 청소하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니에요.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배변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배설물에서 색깔, 질감 등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세심한 관찰이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집 안에 두기, 고양이를 집 밖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야외는 교통사고, 질병, 외부 동물과의 싸움 등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의 생활은 고양이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집 안에서만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집 안의 위험 요소 제거하기. 고양이가 집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만큼 집안을 고양이의 시각으로 봐야 해요.
작은 물건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고양이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기선이나 작은 물건들은 고양이가 먹거나 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치워야 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 고양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또는 거세하기 중성화나 거세는 단순히 번식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또한 중성화된 고양이는 공격성이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덜하고 사회적 관계도 개선됩니다. 이렇게 고양이의 건강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고양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고양이는 담배 연기에 매우 민감해요. 따라서 고양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폐암, 림프종, 구강종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도 흡연은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담배는 고양이와의 거리가 먼 곳에서만 피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른 백신 접종. 백신은 고양이를 위험한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하면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백신 접종은 고양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백신 접종 일정은 꼭 지켜주세요. 체중 관리. 고양이의 체중 관리가 중요해요. 비만은 고양이를 다양한 질병, 특히 당뇨병과 관절 질환으로부터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고양이가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주 운동시키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 좋은 사료 제공하기. 고양이에게 제공하는 사료의 품질은 매우 중요해요. 동물성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한 사료는 고양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사료를 선택할 때 성분을 꼭 체크하고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질 좋은 사료가 고양이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자주 애무하기. 고양이를 자주 애무하는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양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조기 질병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애무를 통해 고양이의 몸에 이상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관리가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수의사 방문. 정기적인 수의사 방문은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상이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방적 조치가 고양이에게 더 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방문은 고양이의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